네, 안녕하세요. 가장 가까이 만나는 뮤지컬 뮤시즌의 MC 규현입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에 라이브로 함께하는 뮤시즌의 MC 음악감독 김문정입니다. 네, 저희가 시즌 2의 첫 방송과 뮤시즌 콘서트를 정말 멋지게 끝내고 이렇게 네. 다시 만났는데요. 저번에 또 저희가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서 그런지 뭔가 시작부터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감동이 박수 소리와 환호를 못 지르지만 저희를 쳐다보셨던 눈빛이 너무 기억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관객들의 뮤시즌에 향한 따뜻한 사랑을 직접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좋은 시간 만들어야죠. 달려봐야죠. 네. 네. 혹시 감독님은 유명한 명작을 재해석을 해서 뮤지컬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작품으로 하고 싶으세요? 저는 굉장히 생각 많이 했어요. 평소에 생각 많이 한 게 있어요. 네네네. 저는 콩쥐 팥쥐, 흥부와 놀부, 네. 네, 선녀와 나무꾼 이런 와.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인투 더 우주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작품에 그 나머지 사람들 선녀 얘기도 들어보고 놀부 얘기도 들어보고 네. 팥쥐 얘기도 들어보는 그런 작품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엄청나네요. 네. 네. 그렇다면 그 명작 속에 어떤 주인공들을 또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규현 씨는 혹시? 저는 제가 언급한 거 있나요? 지금 급하게 생각했는데 좀 해외 쪽을 좀 눈을 돌렸어요. 네. 전 아이언맨. 아이언맨? 그 무대에서 그게 만약에 그 세팅이 가능하다면 갑자기 이제 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미래에 이렇게 기술력이 발전을 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객석에서 아마 환호성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그런 와, 생각이 그 듭니다. 무대가 정말 화려하겠네요. 그렇죠, 볼거리가 그렇죠. 네, 풍성하겠죠. 돈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가 얘기를 방금 나눈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잘 알려진 고전 동화를 모티브로 만든 창작 뮤지컬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작 메리 포핀즈 잘 아시죠? 오늘 작품은 그 메리 포핀즈를 스릴러 컨셉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메어리예요, 메리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메리니까 메리 포핀즈라고 알고 있는데 메리 포핀즈라고 해야 되나요? 저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다시 그냥- 한번 해주세요. 자, 그다음 거 메리? 메리 메리. 메리 애매하게 할까요? 저희가 또 약간 잘못된 정보를 드릴까봐. 네. 메리 포핀즈. 그렇습니다. 자,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진실과 함께 사라진 유모와 남겨진 네 남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블랙 메리 포핀스입니다. 들어봐 검은 동화책 이야기 어둠 속 깊은 계단을 지나 그래 바로 저기 작은 방 외로운 아이 홀로 앉아있네 검은 동화책 속 외로운 진실 그래 속삭여 나 여기 있다고 도망가자 들키지 말고 나 여기에 숨어 그래 거기 잘못된 글자 잘못 태어난 날 닮은 글자 들어봐 검은 동화책 이야기 Silent Wednesday 그래 이 얘기 어쩌면 언젠가 긴 침묵을 깨고 속삭여 우리 여기 있었다고 이 세상 가장 매력적인 알리바이 아이들은 모두 충격으로 기억상실 사람들은 저 사람 칭송했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지. 발터형 사원과 이상한 생각 들었지. 그녀를 향한 수사를 계속했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 하지만 형사는 수사를 계속해.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만나게 됐지. 발터 형사를 찾아가 확인하려 했지. 하지만 형사는 이미 죽고 의문에 죽음에 누군가 있을 거란 직감만. 형사는 왜 내게 이 수첩을 보낸 걸까. 한참을 생각했지. 그리고 깨달았지. 사건을 덮으려는 음모와 한 형사의 마지막 집념이 충돌. 명망 있는 변호사의 어이없는 실수. 술 마시고 들어가 보기 좋게 졌던 재판. 이제 남은 건 추락할 위기의 젊은 변호사. 세상 모두가 나의 몰락을 기대하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사건이 필요해. 세상 모두가 주목할 새로운 사건이 필요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사건이 필요해. 네, 배우분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뮤시즌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관객분들께 시청해주시고 계신 관객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뮤지컬 블랙 메리 포핀스에서 큰역 한스 역할을 맡고 있는 뮤지컬 배우 이경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블랙 메리 포핀스에서 헤르만 역할로 무대에 서고 있는 배우 황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블랙 메리 포핀스에서 안나 역할을 맡고 있는 이수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블랙 메리 포핀스에서 요나스 역할을 맡고 있는 이봉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저한테는 너무 반가운 배우님들이세요. 경수 씨. 너무 충성! 오래간만이에요. 미사이공의 투이로 만났었던 우리 경수 씨고요. 그다음 우리 초연 때 우리 홍연이 내 마음의 풍금의 홍연이 네, 했던 맞습니다. 수빈 씨 그때 열 몇 살이었죠? 16살이었습니다. 와, 그때 오셨어요? 네, 그때 봤죠. 네. 아, 대선배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디션장에서 좀 뵌 것 같은데, 네, 저 뵀었습니다, 감독님. 예, 이름이 바뀌신 것 같은 약간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 황희 배우님 반갑고 네, 아까 반갑습니다. 이봉준 배우님이 저쪽에서 눈인사 하셨죠? 네, 맞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보고 그냥 이러고 그냥 바로 시작했는데 네. 인사를 본의 아니게 아닙니다. 못 받았네요. 아닙니다. 네, 네,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아 맞아 누군가 인사한 것 같아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독님 저 뮤지컬계에 마당발이시네요. 아, 그럼요. 아, 예, 일단 이 세 분은 제가 알고요. 예. 봉준 씨는 제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뮤시즌 혹시 다른 회차에서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뭐 그 뮤지컬 엑스칼리버 팀도 봤었고 스릴미 팀도 봤었고 오늘 나올 때 그러면 뭐 어떤 각오로 나오셨어요? 각오가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너무 됐나? 혹시나 어떤 게 있을까 해서. 너무 떨릴 것 같아서 네. 그래가지고 떨지 말고 좀 생각해온 말들 잘 준비해서 네네. 논리정연하게 잘 이렇게 말씀드리자 그런 생각은 하고 왔습니다. 짧게 그럼 한 분씩 수빈 씨는. 저도 다른 거를 되게 많이 봤어요. 뭐 베르테르라던가 이런 걸 봤는데 다들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재밌게 하면 좋을까? 재밌게는 이쪽 분이 하시고요. 아. 저희는 그냥 이제 작품 얘기만 하면 될 것 아, 같아요. 그런 건가요? 네, 네. 네, 믿고 차분한 알겠습니다. 진행. 예. 네, 황희 씨는요. 네, 저도 뮤시즌 1을 작년에 네. 제가 입봉하기 전에 종종 챙겨보곤 했었는데 새로워진 뮤시즌 2에 이제 배우로서 제가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생방송도 처음이라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지만 네. 또 즐겁게 잘
네, 좋은 시간 보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시청자에서 이제 손님으로 와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대가 많이 너무 됩니다. 기분 좋네요. 네네네네. 네. 경수 씨는 약간 출연이 늦은 감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네. 사실 이 파릇파릇한 이 동생들 오늘 매니저로 왔습니다. 예, 운전만 안 했지 매니저로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 훌륭하고 신선한 배우들이 포진되어 있는 블랙 메리 포핀스. 제가 초반에 메어리라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냥 메리라고 하는 게 맞나요? 뭐가 맞는 거죠? 네. 뭐 맞다 틀리다는 없고 발음의 차이니까요. 그럴까? 영어는 아니, 감독님이 더 아니 저희보다 그게 아니라 강하시니까. 우리가 보통 메어리 포핀즈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블랙 메어리 포핀즈라고 했는데 그냥 블랙 메리 포핀즈라고 그럼 하도록 하는 근데 게 나을 것 감독님이 같아요. 정해주시면 그걸로 할게요. 네. 그래? 내가 해. 어떻게 메리로 해요? 아니면 아니 그냥 메리로 해요? 블랙 메리 포핀즈. 네, 한국말 그냥 써 있는 이게 이렇게 정말 좋은 배우님들이 10개월 만에 앵콜 공연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웰컴 대학로라는 공연 축제가 있거든요. 그 네네. 중에서 국내 우수 창작극들을 릴레이로 선보이는 웰컴 시어터의 마지막 주자. 항상 좋은 작품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축제 마지막으로 뽑힌 작품인데 좋은 작품만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작품들을? 예, 그 선정된 네. 것도 대단한데 네.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만큼의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은 뮤지컬 블랙 메리 포핀스 어떤 극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뮤지컬 블랙 메리 포핀스는 1926년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네 남매, 사남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본인 마음속의 심리도 심리지만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분 있으세요? 혹시? 어떤 스토리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포가 안 될 안 되는 정도만. 선에서 일단 그 우리 1926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너무 보고 싶은 느낌이 들게. 이게 그러니까 봉준이가 얘기했듯이 1926년에 독일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작은 마을인데 그라첸 박사라는 저희 아버지라 불리는 박사와 또 메리와 우리 네 남매가 함께 살고 있는 대저택이에요. 거기에 이제 의문의 살인 사건과 이런 화재 사건? 네, 화재 네.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는 그런 충격으로 기억을 잃게 되고 가까스로 우리를 구해낸 이런 메리가 있는데 메리는 실종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년 뒤에 만나서 사라지게 된 네. 메리를 찾는 내용. 네, 기억을 찾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가는 심리 추리 스릴러라고 네, 너무 보고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싶네요. 네. 그치. 가보고 싶긴 완전. 그래서 오프닝 넘버도 두 배우가 이렇게 짧게 이어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네. 오프닝 넘버도 살짝 또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부른 넘버는 메리 슈미트라는 넘버인데 저희 공연의 또 특징인 게 나오는 네 남매를 버전이 달라요. 그래서 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요나스 버전이고 한스 버전과 헤르만 버전이 있었고 이제 이후에는 안나 버전이 있는데 그 인물들의 심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른 메리 슈미트라는 넘버는 요나스가 메리 슈미트를 그리워하는 그런 메리 슈미트가 해줬던 말들과 나에게 해줬던 위로들 그리고 걱정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요나스의 마음에 담겨 있는 요나스 메리 버전. 슈미트. 네. 그렇습니다. 경수 씨는 제가 불렀던 노래는 지금 제가 방금 불렀던 노래는 현재 공연에서는 이제 없는 거고요. 한 두 번째 장부터 이제 부르는데 지금 버전은 오리지널 그 한스 버전에서 맨 처음에 포문을 열었던 그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내가 반드시 파헤치겠다. 내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건을 반드시 파헤치겠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면서 멋있게 포문을 여는 곡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한스 버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렇죠. 오프닝이고 요나스 버전에서만 볼 수 있는 오프닝이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네. 공연에서는 이 친구가 부른 노래로 시작을 하고요. 네.
시즌마다 서술자가 바뀌는 그게 예. 네, 형식으로 맞아요. 알고 그 있습니다. 시즌을 맞아요, 다 맞아요.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즌별로 관찰자의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대박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공연만 봐도 극을 이해하시기에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단지 이제 이 얘기는 시점만 네. 다 달라져서 봐야죠. 그래도 그 디테일한 느낌이 봐야 조금 합니다. 달라서 다 봐야죠. 수빈 씨 아, 무슨 말이에요? 다 봐야죠. 그건 맞습니다. 여기서 가봐야죠. 포인트죠. 디테일한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매력이 네. 다르다는 게 이 그게 중요한 매력 포인트지 않을까. 너무 보고 싶게 만드셨습니다. 네네네. 순식간에. 자, 근데 그래서 이 디테일한 심경을 변화를 참 이 디테일하게 주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 지금 남다른 분위기를 좀 느끼셨나요? 항상 무대를 가득 채웠던 사실은 밴드가 더피트 밴드가 자리 잡고 있는데 오늘은 네. 피아노 두 분이 구민경 씨, 예, 노계영 씨가 이 자리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공연도 피아노 두 대랑 그리고 준비된 예, 또 백업으로 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네, 훌륭하십니다. 정말 우리 뮤시즌의 자랑이신 만큼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블랙 메리 포핀즈는 아까 말씀 우리가 나눈 대로 그러니까 서술자가 매번 바뀌는 컨셉으로 시즌마다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4년 만에 요나스 버전으로 공연 중이십니다. 같은 대본이지만 약간의 변주를 주는 것만으로도 인물의 심리 변화를 촘촘하게 들어볼 수 있는 작품인데 네.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서윤미 작가님, 작곡가님, 연출자. 연출님. 아, 진짜. 네. 네. 이 한 연출님 분이 예, 다 연출님께서 다 말씀하는 하셨어요. 거죠. 맞아요. 아 다 정말 하셨고, 이거는 네. 애정이 없이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애정이 너무 있으셔서 음. 꼭 이 말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여도 타인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잖아요. 연출님 버전. 네. 포커싱만 살짝 달리 하면서도 등장 인물들의 심리를 더욱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저도 그만큼 캐릭터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풍부한데요. 블랙 메리 포핀스의 주인공들과 함께하는 오늘 방송 정말 기대됩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자, 뮤시즌은 과연 어떤 버전으로 또 펼쳐지게 될지 기대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코너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긴장 좀 푸시라고 워밍업 토크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갖다 바로 주세요. 컬러풀 박스인데요. 자, 과연 오늘의 컬러풀 박스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우리 수빈 배우님께서 한번 개봉 박두해 주시겠습니까? 두둥. 두둥 두둥. 두둥. 컬러풀 박스에는 인력이 담겨 있네요. 아, 오늘입니다. 바로 11월 8일 월요일 블랙 메리 포핀스에 빠질 수 없는 단어 바로 사일런트 웬스데이. 아, 네. 네, 사일런트 웬스데이 웬스데이인데? 공연을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오늘은 먼데이니까 사일런트 사일런트 먼데이. 먼데이로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월요일은 우리 모든 공연인들의 사실 휴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사일런트 먼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 사일런트 먼데이에는 무엇 하시나요? 네, 그냥 가볍게 워밍업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정준 저 씨부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휴식을 많이 취하죠. 휴식을 많이 취하고 집에서 오랜만에 늦게까지 잠도 자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맛집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를 좋아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뭐 동네를 찾아서 가거나 아니면 음식을 찾아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좋아하세요? 저 뭐 고기류도 되게 좋아하고 예. 그런데 제가 최근에 찾은 좀 맛집은 네네. 돈베 고기를 이용한 아, 제주. 네 제주도 돈베 고기를 네. 이용한 국수 혹은 국밥집이었어요. 와, 특이하다. 그런 집을 찾아가지고 그 이따가 끝나고 알려줘요. 네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집 찾는 거를 되게 네, 좋아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 네. 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맞게 네, 주고받는 걸로. 네, 수빈 씨는 뭐 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이나 여행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네. 가만히 못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요즘 최근에 또 찾은 운동이 있는데 네. 클라이밍이라고. 네, 요즘 가끔 이제 안전한 선에서 암벽을 타며 전신 운동을 하고 어디서 하세요?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실내 클라이밍장들이 분포해 있고요. 네네. 이따가 가기 전에 알려주세요. 아니, 네, 어디서 하는지. 알겠습니다. 궁금하네. 블랙 네. 메리 포핀스를 좀 아, 궁금해하세요. 네, 그것도 많이 궁금한데 네.
또 재미진 곳을 좀 가고 맞아요. 싶어서. 예. 네. 이번에 아이고. 또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돼가지고 아, 처음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했거든요. 저 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우리 많은 지금- 관심. 왜 내가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정신들 차리세요, 네, 다들. 죄송합니다. 들어와서 자, 네. 황희 배우님. 네. 아, 네, 저는 이런 월요일 공연인으로서의 월요일을 만끽하는 게 사실 오래되지가 않아서 그냥 네. 월요일 자체 그냥 쉬는 것만으로도 너무 특별한 뭔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아, 평 집에서 그냥 네네네. 어디 사세요? 놀러 가게? 관악- 어디 산지 관악 좀 구민입니다. 해주세요. 광화문이요? 관악구민입니다. 아, 관악구요? 네네. 뭐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벌써부터 이런 걸 좀 느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체력적인 부담이 저는 좀 크게 좀 와닿는 것 같아서 어. 쉴 때는 정말 푹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잘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혹시 만약에 쉬실 때 어떻게 잘 쉬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좀 잘 쉬는 방법이요? 네네네. 졸릴 때 자면은 되게 잠이 잘 오던데. 피곤할 때 배고플 때 자고. 그러니까 이게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아. 얘기 있잖아요. 네. 이제 강아지들은 졸리면 자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근데 맞아요. 진짜 졸릴 때 몇 시간 그냥 누워서 자면 그렇게 꿀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졸릴 때 주무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네네네. 졸릴 감사합니다. 때 자고. 네. 경수 배우님 어떤 거 하세요 혹시? 저는 거의 집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요? 예, 야구를 좋아해서 네네. 야구를 이제 중계. 중계를 보다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월드 시리즈가 끝났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10월 말 11월이 되면은 외롭죠. 볼 게 없으니까. 예, 예, 예. 이제 곧 우리나라 야구도 끝날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외로운 시기입니다. 그럼 블랙 메리 포핀스 모니터를 위해 극장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쉬는 것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쉬는 것도 연습 중에 일부란 얘기가 예. 있어요. 네. 네, 쉬어야지 그게 그만큼 보충이 되고 체력이든 뭐건 건강도 다 보충이 돼서 그 다음에 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또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쉬는 것도 열심히 네. 쉬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잘하고 쉴 때는 계신 것 진짜 같아요. 무건수행 하셔야 돼요. 네, 그 저는. 졸릴 네. 때 자고 배고플 때 먹고 그럼 그게 야구 쉬는 보고 거죠. 싶을 때 야구 보고 그렇죠. 예. 뭐 네, 뭐 클라이밍 하고 싶을 때 타고. 하고 그런 걸로 하는 걸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뭐 빨리 진행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진행해라. 예. 아, 예. 어떻게 긴장이 좀 풀리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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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넘버가 기다리고 있죠?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안나와 헤르만이 12년 만에 다시 이 형제들이 다 12년 만에 다시 만나는데요. 네. 특히 조금 형제이지만서도 남매이지만서도 조금 유달리 친밀했던 헤르만과의 재회예요. 그래서 그때 그 미묘한 왜 그랬어? 왜 나 안 만나러 와줬어? 약간 이런 그런 네, 애틋하게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넘버 제목이 다가가려 하면입니다. 그러면 수빈 배우님과 휘 배우님께서 해주실 거죠? 네. 무대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실제 이 넘버에서는 일반적인 뮤지컬 안무라기보다는 현대무용 같은 신체 언어를 통해서 네. 네, 주인공의 심리를 극대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억 저 너머에서 오는 슬픔과 두려움, 그리움을 마주했을 때 상황을 치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안영준 모용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신체 언어라고 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그렇습니다. 이번 무대는 또 어떻게 표현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듣는 것뿐 아니라 보는 넘버로도 관객들이 사랑하는 그 넘버 다가가려 하면 만나보겠습니다. 네. 난 네가 한 번쯤은 날 만나러 와줄 거라고 생각했어. 난 한 번도 날 찾지 않았어. 너는 왜 날 자꾸 피한 걸까? 너를 일부러 피한 적은 없어, 안나. 거짓말 다 알아. 너는 내가 부담이 됐겠지. 그랬겠지. 넌 널 기다리는 날 본 적도
멈췄어. 하지만 넌 날 피했어. 내 시선을 피하는 너를 보면서 나는 또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 그래, 널 피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나는 너를 항상 생각했어. 한 번도 널 잊은 적 없었어. 하지만 너의 눈 볼 수가 없어. 너를 자꾸 피하고만 싶어져. 오래전 우리 참 좋았는데 꿈처럼 좋았던 시간 모두 변해. 널 그리며 잠들면 찾아오는 건 악몽뿐. 그 악몽에서라도 널 만나고 싶었는데 늘 계속되는 악몽이 무서워져 날 찾아가. 하지만 너는 날 피해버리고 나만 또 우두커니 널 기다려. 널 만나는 게 뭔가 두려워. 네가 날 탓할까 나를 원망할까 네가 날 버릴까 이런 내 맘 나도 몰라. 가끔은 네 생각했어. 가끔은 보고 싶었어. 아니 늘 네 생각했어. 아니 늘 그리워했어. 하지만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 감사합니다. 와 정말 원래 지금 더 동작이 많으신데 마이크 때문에 조금 삭제를 하신 거죠? 네, 이게 저희가 아까 리허설 때도 최대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고 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부득이하게 공연장에 오셔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보시는 뮤지션은 네. 어, 맛배기. 저희가 네, 뭐 맛보기입니다. 방구석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고생을 하시면 네. 안무까지 곁들여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아, 너무 멋있네요. 극장에서 정말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여기 뭐 네. 보던 이게 보시던 분인 중에 한 분이 음. 야 미세먼지는 나 혼자 마셨구나. 너무 청량하다고. 목소리 예쁘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희 배우님 같은 경우는 데뷔 1년차 클래스. 네. 제가 너무 훤칠하고 노래도 잘하셔서 기억이 나는 응시자였다니까요. 아이고, 오디션장에서. 아이고. 네. 네. 상관은 너무 좋은 어우, 넘버 역시. 잘 들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넘버로 만나봤던 사건 정황 기억나시죠? 형사에게 받게 된 수첩으로 사건이 다시 시작되잖아요. 자, 저희가 이렇게 수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사건이 적힌 수첩이 여기 도착을 했는데요. 한 분씩 네. 받아가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 큐터 큐터 형사님, 저 큐터 형사가 발터가 아니라 발터가 큐터. 아닙니다. 큐터. 큐터입니다. 여러분의 사건 수첩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동료 배우들과 관련된 뭐 이런 사건 반장 이런 삐지 같은 거 있으면 참 좋을 예, 텐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설마. 저기 우리- 위에서 뭐 해줄 수도 있어요. 노계영 이게- 씨 뭐 돼 있나요? 와. 잘한다. 여러분의 사건 수첩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동료 배우들과 관련된 나만의 사건 키워드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폭로일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어요. 먼저 이경수 배우 수첩 내용을 직접 읽어주세요. 10월 27일 의자. 의자. 네, 여기까지. 의자. 의자. 10월 27일 의자. 며칠 전이죠? 그렇네요. 10월 27일 저희 무슨 리허설 할 사건이죠? 한번 보여주세요. 기간인데. 화면에도 화면 쪽으로. 네. 네, 이건 무슨 사건인가요? 이거는 그냥 제 어떤 그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암기하는 것도 이 친구들에 비해서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3시즌째 참여하고 있는데 5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마지막 장면에 의자를 쌓아서 어떤 장면을 표현해내야 되는데 그 의자를 쌓는 방향이 다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 의자를 이렇게 나는 잘 숙연한 코너에 나는 잘 아니, 쌓았다고 마음이 했는데 이렇게 참회로 간다고? 나는 잘 쌓는다고 쌓았는데 이게 잘못 써가지고. 그리고 완벽히 했다라고 했는데 했는데. 또 틀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날 드디어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성공한 날. 예. 많은 그리고 아들이세요. 이번 공연 때 여태까지 아직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어. 앞으로도 틀릴 일 없죠. 예. 10월 27일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11월 8일까지 틀린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만하시죠. 고작 열흘 안 되신 건데. 실질적인 기간이 공연이 언제까지죠? 11월 28일까지. 11월 28일까지. 꼭 월 말까지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좋은 소식 꼭 전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가죠. 두 번째 사건 키워드. 둔둔둔. 읽어보시죠, 황희 씨. 황희 배우 11월 6일 한스의 술병. 네. 술병. 예. 11월 6일 한스의 술병. 얼마 안 됐는데. 네. 어? 정말 이틀 전이죠. 네네네. 엊그제. 네, 이틀 전 공연할 때 낮공이었어요. 그러면 형님이랑 같이 공연을 한 건데 이건 뭐 사실 폭로는 아니고요. 그냥 범인이 여기 있나요? 네. 범인은 아닙니다. 예. 그냥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헤르만이 극 중에서 퇴장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등장하고 나서 그게 끝날 때까지 계속 무대 위에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대사도 많고 넘버도 많다 보니까 감정도 점점 격해지고 목이 굉장히 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배우분들은 분명히 나가서 이제 물도 한 모금씩 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공연을 딱 2번 했는데 첫 공을 한스 그 경수 형님 더블인 도빈이 형과 했고 두 번째 6일 날 공연을 경수 형님이랑 했어요. 네. 근데 도빈이 형은 이제 그 한스의 술병 거기에 물을 채워서 본인도 마실 겸 그리고 헤르만 너도 챙겨줄 겸. 너도 이제 목이 마를 테니까 네, 우리가 네, 네. 후반부 장면에 이 알코올을 나눠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도 그때 물을 마셔라. 그래서 첫 공 때 제가 그 장면에서 너무 진짜 힘들어서. 오아시스 찾은 네. 느낌처럼 되게 잘 마셨거든요. 그래서 네. 두 번째 공연 때도 사실 그 장면을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렇죠. 물이 온다. 물이 온다. 네. 이제 물이 온다. 나 이제 갈증에 맞아. 해소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형님이 저에게 알코올 그 술병을 이거 네. 마셔 하고 전해줬는데 어이구. 설마? 가벼운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돌려서 털었어요. 네. 근데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물이 없구나. 네. 끝까지 그냥 어떻게 잘 맞춰야 되겠구나. 네네네. 근데 사실 그 술병이 소품이다 보니까 사실 청결한지 아닌지 아무리 깨끗이 씻었다고 해도 세척도 좀 해야 네. 되고 근데 하는데. 아무래도 경수 형님은 그게 좀 마시는 것 자체가 사실 껄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에 준비를 할 수 있게 말씀만 해주시면은 그렇죠. 되는데 근데 이게 아마 형님이 싫어서 그 마시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 네. 계속 원산만 보시는 경수 씨 할 말이 있는 것 뭐 같은데. 직접 얘기하지. 이런데 나와서 얘기할 건 또 뭐냐? 그러게. 대놓고. 사실 연습실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이었거든요. 아니, 지금 심지어 공연 전에 저랑은 아까 또 몇 얘기 시간 전에 나눴거든요. 와가지고 계속 같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근데, 보내겠다는 얘기야?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 아닙니다. 있어요. 왜냐면 기대가 굉장히 크면 실망도. 실망이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달려왔을 텐데 이게 없으면 더 말라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 술병을 보시면 그렇게 드시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또 시국도 맞아요. 청결을 우리가 또 지켜야 되고 근데 저희가 진짜 무대에 한 번 올라가면 거의 안 퇴장이 내려오고 없네요. 퇴장이 없이 그 안에서 오브제처럼 움직이면서 액팅을 하면서도 옆에서 계속 뭔가의 다른 액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 한 방울이 엄청 절실했을 수 있겠다. 그 생각까지는 못했네. 네, 그런 정말 내가 큰 실수를 아닙니다. 했구나. 근데 정말 형님이 미안하다. 마음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촉촉했어요. 얘기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네. 저 이경수 배우님 내일부터는 잘 좀 신경 써주세요. 네. 형이 퇴장해서 나도 물을 안 마실게. 같이 가자. 끝까지. 두 분이 화해하세요. 이제. 좋습니다. 아이 뭐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더 공연의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어요. 뭐 목을 축이면서. 아니 어, 그만큼 이렇게 네. 배우들이 시간. 열정을 다 하시고 그 네네. 무대가 사실 너무 깜빡했어. 덥잖아요. 아시다시피 맞아요. 조명도 있고 그 한 모금이 정말 절실했던 정말 고충을 또 느낄 수가 있는 네네.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수빈 배우님 수첩 한번 아. 열어볼까요? 자, 네, 이수빈 배우 우리 읽어보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네, 노경 씨, 아. 고민경 씨. 1921년 11월 3일 화재 사고 석 달 전이야. 사건 저녁 시간. PS 그들이 알면 안 돼. 이게 뭐죠? 그들이 알면 안 그들이 돼요. 알면 시간? 안 돼. 저녁 시간? 저녁 식사 11월 시간. 3일 저녁 시간. 네. 저녁 PS. 시간에 알면 안 된다. 그들이 알면 안 되는 어떤 행동을 하신 거죠? 아 이거는 사실 뭐냐면 11월 3일은 사실 두 번째 페어 첫 곡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라서 수요일은 아시다시피 마티네라는 공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분장한 배우들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희 연출님께서 사실 제가 이 연습을 너무 행복하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항상 맛집과 맛있는 도시락을 너무 맞아요. 많이 사주셨어요. 진짜 틈틈이. 그래서 정말 호강하면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날도 공연하는 배우들은 이제 나갈 수가 없으니 조용히 몰래 따라 불러서 수빈아, 이따 삼계탕 먹을 거야 나와. 이러고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뮤시즌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다른 페어분들은 그랬어? 이럴 수도 있는데 나만 빼도 먹었어? 나만 빼놓고 왔어? 이럴 수도 그랬구나. 있는데 그랬구나. 그랬구나. 저희는 아주 수빈이가 정말 삼계탕을 먹고 죄송해요. 왔구나. 정말 수빈 씨 죄송해요. 혼자만 갔다 오셨어요? 네, 약간 든든했구나. 이 그게 아닌데 스릴러 이 약간 이런 컨셉인데 이게 배우들 저희가 출연했던 배우진 중에 제일 사이가 지금 의심스러운 정말 별로 사이가 좀 별로 집에 갈 때 네. 진짜 따로 가시겠네요. 약간 아니에요. 정말 인사도 없이 가겠네요. 예. 자, 무대에서 퇴장도 안 자, 하시다 보니 자, 이 여기 분들끼리 약간 의심이 굉장히 역시 이런 추리극을 하시다 보니 네. 배우들이 약간 어쨌든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이수빈 씨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저 연출님 미담이었습니다. 저 아.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렇게 커가지고 네, 너무 미담이었군요. 행복했습니다. 또 이렇게 마무리. 네, 훌륭하십니다 정말.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봉준 배우 네. 읽어보시게. 저는 폭로합니다. 11월 4일 뺨 11월 4일 뺨. 뺨인데 폭로? 뺨. 야, 이거면은 사실 뺨? 본인이 때리고 폭로라고 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고 맞아야 폭로인 거거든요. 네. 네, 제 뺨인데요. 네네. 제가 극 중에서 사남매 중에 막내 역할이라서 투정을 부릴 때도 있고 네. 또 겪었던 사건을 통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을 잃는 장면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상대 배우분들이 와서 뭐 귀엽다고 뺨을 이렇게 만져주시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정신을 차리라고 뺨을 이렇게 잡고 막 눈을 보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11월 4일 공연 날이었는데요. 경수 형님과 공연이었어요. 아, 또 그분인가요? 예. 의도치 않게도 그분인데 이제 저희가 수요일이 되면은 되게 이상하게 기억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네. 도망가야겠다라고 어린 사남매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네. 무섭다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경수 형님 그 한스 역할 가장 맏 형이 네. 막내 요나스를 챙겨주시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제가 겁먹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은 저를 일으켜 세우면서 제 뺨을 네. 네. 설마. 이렇게 때린 건 아니고 너무 다정하게 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볼을 탁 하면서 내가 널
지켜줄게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 네. 연습 때는 그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을 통해서 저는 사실 미담입니다. 저는 이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너무 따뜻함을 느꼈었던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뺨을 손가락으로 했는데 이렇게 쳐서 때린 거가 너무 좋았다. 굉장히 따뜻했다. 따뜻했다. 이게 좀 장전을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스냅이 들어가지 않았고 이제 딱 걱정하지 마라. 그 어. 행동 하나에 되게 많은 네. 의미가 담겨 있어서 저는 공연 중이었는데 네. 정말 따뜻하다. 됐다. 네. 그런 얘기를 해야지. 안심이 된다라는 그런 아, 정말 뭐 여러분들의 이런 사건 사고는 각자 알아서 잘 해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정말 해결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가면서 뭐 싸우고 그러진 마세요. 네네네. 네, 이제 이 코너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번에 부를 넘버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제목부터 벌써 굉장히 네, 이건 분명 흥미롭습니다. 범행 동기. 이건 분명 이건 분명 범행 범행 동기. 동기. 정말 제목만 들어도 되게 사실 가사를 들어봐도 그렇고 되게 좀 직설적인 제목인데 이게 그 후반부에 나오는 넘버거든요. 근데 어떤 이 사건을 마주하는 인물 개개인이 기억이 다 다르잖아요. 저희 사람들은. 그래서 본인의 관점에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본인들의 속마음들을 각자 얘기해주는 그런 넘버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넘버네요. 네네. 네. 그래서 더 뭔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넘버로서 이것도 만나보시는 걸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무대로 이동해서 준비해 주세요. 네, 이 블랙 메리 포핀스의 넘버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현대 음악, 미니멀한 현대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참 어둡지만 묘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아름답고 잔혹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과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 넘버는 캐릭터들의 감정이 고조되면서 그에 맞는 격정적인 멜로디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네, 기대하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분명 범행 동기. 함께 하시죠. 형도 늘 의심해 왔잖아. 형 자신을 우리가 그런 실험 당했다면 더 확실해져. 이건 분명 범행 동기인 거야. 생각해봐, 우린 모두 용의자인 거야. 내게서 칼이 나와서 주머니 속에 숨겼지. 경찰에게 들킬까봐 거짓말했던 거야. 의심받을까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에겐 분노가 쌓여왔었겠지. 왜 그러다가 어느 날 도대체 참을 수 없을 만큼 지쳐서 왜 내게 터져버린 문도가 살인을 칼이 저질렀었는지도 몰라. 그럴지도 범인이 우릴 죽음의 문턱에 끌고 가 모두를 죽이려 했었는지도 몰라. 범인은 바로 나야. 우릴 가둔 어둠 속 그가 나일지도 모르는 거잖아. 모든 게 선명히 떠올라. 혼란스러웠던 글자가 질서를 잡듯 자리 잡아. 모든 게 상상이 아니야. 동화책 읽듯이 또렷이 그려져. 난 갈래 여기서 벗어나 집으로 갈 거야. 모든 게 떠올라. 안 돼, 안 돼. 도망갈래. 기억 저편에 어두운 과거가 다 떠오르면 죽을지 몰라. 죽을지 몰라. 알고 싶지 않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와. 감사합니다. 네, 멋지네요. 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랙 메리 포핀스에 중독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정말 감동이 있네요. 예. 이 남자 세 분이서 하는 중창은 굉장히 어느 작품이나 네. 굉장히 매력적이죠. 맞습니다. 호소력이 짙고 또 세 분의 목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관객들과 함께하는 실시간 Q&A 시간입니다. 잠시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리면서 뮤지컬 블랙 메리 포핀스를 실컷 PR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리프라이즈 시간입니다. 이 장면은요. 이 장면만큼은 정말 또 보고 또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장면이나 넘버가 있으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으세요? 저 먼저 해도 돼요? 네, 그럼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사실 극이 엄청 밝은 극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극 중에 제일 밝은 과거로 돌아갔을 때의 이야기 메리를 기억해라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다 제일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메리랑 보모랑 4명의 아이들이 뭔가 단지 보모가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우산 타고 내려온 메리 포핀스처럼 우리한테 딱 내려와준 엄마가 되어준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정말 신나게 놀아요. 그래서 막 의자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러면서 노는데 그때 너무 신나서 에너지도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만큼 좀 마음에 밝은 만큼 마음에 많이 남는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메리를 기억해 장면. 많이 남지 네.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들 계신가요? 인물분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공연은 요나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나스의 요나스 씨입니다. 요나스의 독백이 나레이션이 많이 나오고 요나스의 심리 그리고 감정, 마음 상태, 기억 등을 토대로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독백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시작되는 요나스의 독백 부분을 잘 들어보시면 처음 들으셨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일까라는 생각도 나실 수 있겠지만 계속 잘 들어보시다 보면 그렇구나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멋있네요. 네. 네. 근데 벌써 Q&A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네네. 예. 지금 뭐 한번 Q&A부터 가보죠. 네. 경수 배우님 다시 함께 하게 된 그 소감을 물어보셨네요. 영광이죠. 정말 저 영광입니다. 반사적으로. 왜냐하면 예. 영광이죠. 왜냐하면 저걸 내가 아까부터 보고 있었어. 예. 영광이에요. 진짜 이거는 이렇게 뭐 대극장 어떤 극장의 사이즈를 떠나서 이렇게 내년 되면 10주년인데 이렇게 꾸준히 사랑을 받는 작품이 별로 거의 없죠. 네. 예, 그런 작품에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참여하게 돼서 전 정말 영광이고 이 친구들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정말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오늘 의상 맞춰 입고 오신 건가요? 저희 다 청바지를 입었어요. 우연히. 그러니까요. 청바지도 청바지고 가죽 니트 니트. 니트가 됐는데 그러네. 근데 저희도 진짜 맞춰 입은 게 아니고 네. 와서 놀랐어요. 그리고 와서, 예. 네, 근데 저는 사실 위에 자켓도 입고 오긴 했는데 네. 이게 니트가 조금 두껍다 보니까 근데 제가 좀 정핏 그 자켓이라 약간 좀 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덥기도 하고 자켓을 벗었더니 니트 가죽 맞출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내심 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도 와 의상을 맞춰 입고 오셨구나. 청바지 위에 뭐 자유 청바지 통일 이런 건 줄 네, 알았어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 의도한 건 질문도 아닙니다. 해주셨고. 네. 또 회전 무대 멀미 안 나시냐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어땠어요? 저는 이게 회전 무대도 회전 무대지만 저희 무대가 그 경사가 달라요. 그 네. 데크 그 무대가 그래서 그 안에서 돌아가는데 솔직히 처음엔 좀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중심도 잘 못 잡겠고 네. 이런 안무할 때도 그렇고 되게 비틀거렸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떠셨어요? 저도 돌면 어디가 높았지? 어디가 낮았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와, 쉽지 않겠네요. 근데 지금 다 적응이 되신 거죠? 네, 지금은 일단 적응이 그거 연습 됐습니다. 먼저 했던 그러니까 것 참 같아요. 배우들이 참 힘들어요, 그렇죠? 회전 무대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쏠려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뒷중심을 못 주니까 고음하고 이럴 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 많이 봤어요. 네, 고생하시네요. 수빈 배우님
강희 메리랑 닮은 거 아세요? 아, 라는 질문이 강희 누나랑. 맞아요. 오늘 느낌이 감사합니다. 아니 맞아. 사실 저 풍금할 때 양 강희 선생님이었구나. 언니께서 맞아. 아니요 전 시즌 양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보러 오셔가지고 이제 근데 너희 둘이 닮았어 이렇게 얘기를 그때 같이 하셨던 배우분들께서도 그렇고 감독님도 많이 얘기해 그래요? 주셨었어요. 그리고 나도 그랬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뵀는데 강희 언니께서는 얼굴이 정말 저보다도 훨씬 작으십니다. 조그맣죠. 네. 진짜 작으시고 강희 배우님이 지금 안나 역할을 했다가 지금 이제 메리를 맡으신 네,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작품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성장하더라고요. 배우도 이렇게 아역 배우 했던 친구가 다시 이제 네. 성인 배우 역할을 맡고 그런 아주 흐뭇한 작품인 것 와, 같네요. 그러면 근데 수빈 배우님보다 더 작으시면 진짜 안 보이겠네요. 객석에서 보기가 쉽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비율이 진짜 좋으셔요. 와. 인강의 배우님 안 모르세요? 이렇게 직접 만나뵌 적 없어가지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음. 실제로는 사이 좋으시죠?라고 그 네 분의 네. 관계 엄청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엄청 좋습니다. 좋아요. 좋죠? 저희 네, 정말 좋습니다. 무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음. 더 돈독해지고 네. 더 교감도 많이 하고 빨리 친해지려고 일부러 연출님께서도 그런 자리 그러니까 같이 밥도 좀 먹고 많이 이렇게 대사도 쳐보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려고 하셨던 어떤 것 이제 같아요. 대극장의 큰 분위기도 좋지만 이렇게 아기자기한 작품에 이렇게 소규모 출연진이면 더 돈독해지고 맞습니다. 작품의 네. 퀄리티도 깊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경수 배우님 컨셉인 것 같아요. 걱정하시잖아요, 병선님 시청자분들이. 좋아합니다. 저희가 많이 좋아하고 덕분에 되게 재밌어요. 알겠 네. 걱정하시잖아요, 좀. 저희 진짜 무대에서 펑펑 울어요. 정말 진짜로? 눈만 마주쳐도 울어요. 그래? 웃겨서 네. 웃겨서 왜 나는 한스가 안 나 이거는 할 수 있어 나 믿어 그만해, 할 때 알았어. 진짜 네 그만. 알겠습니다. 정말 네. 한스 돌아오세요. 머릿속에는 야구밖에 없네요, 지금. 저한테 남은 거는 경수 배우님은 야구 얘기한 거밖에 지금 안 남아 있거든요. 아무튼간에 네 너무 사이가 좋다고 하십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질문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실시간 Q&A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코너도 있죠. 네, 저희가 지난 시즌 2 첫 방송의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들께 선보였는데 반응이 꽤 괜찮았습니다. 바로 배역 바꾸기 뮤시즌 캐스팅 보드입니다. 네,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나이 성별 뭐 다 불문하고 잠시 내가 꿈꾸는 또 생각해봤던 다른 배역이 되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작품과는 특별히 더 잘 어울리는 코너 같아요. 실제로 블랙 메리 포핀스가 오랜 시간 관객과 만나면서 한 배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즌을 바꿔가면서 다른 역할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맡았었던 배우들이 다른 역할 하는 거, 그 캐스팅을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외의 캐스팅도 있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정말 의외의 캐스팅이 있어요. 네네. 자, 오늘의 캐스트를 캐스트를 바로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두둥 두둥. 네. 야, 이게 소개하겠습니다. 메리 슈미트, 황휘, 네. 요나스 엥겔스, 이수빈, 한스 시몬, 이봉준, 요나스 엥겔스, 이경수. 와, 그러니까 뮤시즌 한정판. 좀 또 상상이 안 가는 일단 첫 번째 배역이 요나스 엥겔스 배역의 이경수 배우님. 형님이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런 걸 몰랐다고요? 이번에 예상을 요나스 하셨어야죠. 버전이라 고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간에. 하고 싶은 대사나 넘버를 짧게 한 소절씩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누구부터 모셔볼까요? 이경수, 요나스부터 모셔볼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 얼른 그래! 수요일까지 그려준다고 했잖아. 왜 안 그려줘? 그래. 너무 잘하셨어요. 네. 정말 안 되겠네요. 정말 의외의 캐스팅이 맞았네요. 근데 잘 어울리실 것 뭐라는 같아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나중에 이게 시즌 또 계속되면 요나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요나스가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죠? 대사가 별로 없습니다. 예. 유나스 처음에 2페이지를 혼자 하던데. 예. 아 그렇구나. 요나스 버전에서는 어, 되죠. 그렇구나. 네. 아. 어쨌든 그러면 잘 봤고요.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메리 슈미트의 황희 황희 메리. 저도 그냥 대사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들키면 안 돼. 뭐? 끝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그건가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좀 창피하지. 아직 1년 차니까 뭐 그럴 수도 네네네. 있죠. 예. 뭐 이해합니다. 잘 자. 정말 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황희 배우님 메리 슈미트. 와. 있어. 자, 황희 배우님 진행. 네, 저희 실당했습니다. 자, 아니 이게 저 앞에서 찬물을 너무 끼얹어서 이제 너무 부담스러워. 가보죠. 이제 어떡하지? 이수빈, 네. 요나스. 메인 무대 아닙니까 이제? 아 네. 네. 요나스 앵글스의 이수빈 배우님. 아 저요. 저 동화를 썼어요. 아줌마가 나오는 동화예요. 들어보세요. 처음 가사 뭐였죠? 외로웠던. 외로웠던 아이들이 있었죠. 매일 눈물 흘리던 아이들이었죠. 그 눈물 피가 되어 내리던 어느 날 아이야 나 기도했죠. 엄마를 보내주세요. 야, 정말 제가 이걸 보고서 가장 지금 보고 싶은 그림이 뭐냐면 음. 나중 시즌에 음. 이경수 배우님이랑 이수빈 배우님이 요나스 더블로 나오는 거를 너무 보고 싶네요. 그 시즌제로 관찰자가 달라지니까 와. 이게 또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소윤미 연출님한테 한번 야, 말씀드려볼까? 정말 궁금하네요. 혼성으로 역할이 그럼 돌아가는 건가요? 네, 아니면 네. 제가 아. 남자 역할 하는 건가요? 충분히 연출님이라면 또 여러 가지 아, 아주 천재적인 발상을 또 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나스 역을 좀 부러워하시나 봐요. 전체적으로 그런가 봐요. 배우님들이. 뭔가 그렇다면. 이번 시즌에 되게 매력적인 오빠가 거죠. 또 연기를 주여복 신주엽 배우님도 마찬가지지만 둘이 너무 그 뭐라 그래야 할까요? 그 어른이 되었을 때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과 혼자 기억하고 있는 부분과 그 여러 가지 그 미묘한 것들이 교차되는 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저한테는. 매력 있는 배역들을 네. 참 배우들이 탐하시죠. 그런 매력 있는 요나스가 선택한 마지막 배역은 한스 한스 시몬입니다. 네, 아까 그 문제 물이 담겨 있는 술병을 이렇게 놓으면서 부르는 넘버인데요. 네네. 술만 마시면 나도 모르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술을 마셔도 사라지지가 않잖아. 고통스러워. 딱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이 너무 연습 때 보는데 너무 뭔가 고뇌에 찬 그러면서 걱정도 많고 되게 어떤 다양한 감정을 뒷모습을 보는데도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더라고요. 정말 그걸 경수 배우님이 엄청난 연기를 해주시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이란이 아니고 김도빈이란 친구. 도빈이 형도 그렇고 경수 형님도 그렇고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머나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하시고 싶은 한마디를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관객들 혹은 동료, 나 자신 등 꼭 한마디를 하고 싶은 분에게 자유롭게 마지막 인사를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경수 배우님부터 시작할게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블랙 메리 포핀스는 오징어 게임보다 재밌습니다. 관객분들께 한마디 해주셨고요. 이어서 황희 배우님. 오늘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는데 네. 그래도 잘 이끌어 주신 우리 두 MC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약 올린 거밖에 한 게 없는데. 아니야, 너무 좋게 편안한 분위기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함께 하게 된 우리 경수 형, 뭐 수빈이, 봉준이 같이 나와서 또 이런 시간 갖게 돼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 그리고 관객분들 저희 11월 28일까지 스콘 1관에서 블랙 메리 포핀스 공연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빈 네. 배우님.
네, 제가 인터뷰에서 이 작품은 용기를 알려주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스릴러이지만 어두울 수 있는 극이지만 결국에는 그 어둠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와주셔서 공감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희 이렇게 모든 멤버들이 정말 쫀쫀하게 서로 눈 바라보면서 정말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한 장면 한 장면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연 보러 오시면 그 에너지 충분히 다 받아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보러 와주셔서 사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수빈이 잘 컸네.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봉준 배우님. 저도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부터 날씨가 좀 많이 추워져가지고 이제 겨울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블랙 메리 포핀스 오늘 나온 배우들 그리고 오늘은 나오지 못했지만 함께 공연하고 있는 배우들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공연하고 있습니다. 11월 28일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오늘 특별히 너무 귀엽고 상큼하고 신선하고 매력이 넘치는 또 배우님들과 만난 것 같아요.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되는 게 참 안타깝는데 마지막 들려줄 넘버는 모든 배우님들이 함께 준비하셨다고요? 네. 어떤 노래죠? 아까 수빈 씨가 잠깐 불렀던 메리를 기억해라는 네. 넘버인데요. 저희 공연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밝았던 밝은 장면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순수했을 때 되게 행복했던 그런 장면을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참 네, 뭔지 몰라도 굉장히 아프고 아름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딱 느낌이 있을 맞습니다. 곡입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장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억을 노래하는 배우들이 순식간에 다 같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지점이 있어요. 블랙 메리 포핀스만의 드라마틱한 구성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아주 값진 귀한 넘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메리를 기억해. 정말 오늘 사일런트하지 않은 하루를 먼데이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메리가 출연을 안 해주셨는데 메리가 되고 싶다고 한 황희 배우님이 메리 역할로 와. 이 부분에 잠깐 출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네. 화이팅. 황희 목소리를 이 배우님. 귀 기울여보죠. 들려보죠. 네, 고맙습니다. 뒤에 또 대사가 있죠? 제 거네요. 네. 침묵하고 있는 수요일의 기억을 찾아 헤매는 네 남매의 이야기가 2012년 이후 꾸준히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작품의 힘과 또 배우들의 힘이 크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학로를 대표하는 창작 뮤지컬로 관객과 함께 아름다운 동화를 써내려가길 바라겠습니다. 뮤지컬 블랙 메리 포핀스 팀이었습니다. 알잖아. 메리가 우리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외롭던 시간들 그녀가 왔어. 난생 처음 받았던 따뜻한 손길.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줬었지. 따뜻한 우유와 포근한 담요. 달콤한 초코 케이크 메리가 들고 오면 모두 함께 맛보던 처음이던 행복. 엄마가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던 날 엄마가 되어준 메리. 얘들아 메리 앉을 거니?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란다. 마음속의 행복을 찾아봐. 천사들 너희는 모두 천사. 세상을 구할 천사. 너희들로 세상은 변할 거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럼 행복해질 주문을 외워보자. 사랑이 우릴 감싸오면 내 맘속에 피어나는 행복이. 메리 어. 괜찮은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괜찮겠지? 외로웠던 아이들이 있었죠. 매일 눈물 흘리던 아이들이었죠. 그 눈물 비가 되어 흐르던 어느 날 아이 하나 기도했죠. 엄마를 보내주세요. 하늘에서 우산 타고 예쁜 아줌마 내려온들 처음인 행복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잘자. 잘자. 쿠쿠 쿠쿠 밤이 오면 쿠쿠쿠쿠쿠 어서 자야지. 쿠쿠 쿠쿠 밤이 오면 쿠쿠쿠쿠쿠 안 잘 건데. 이 녀석들 안 자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어둠이 우릴 삼키기 전에 쿠쿠 쿠쿠 자야 할 시간. 잘자. 엄마가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던 날 엄마가 되어준 메리. 엄마가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던 날 엄마가 되어준 메리. 네. 감사합니다. 와, 자 오늘도 이렇게 멋지게 방송이 무사히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과 함께하는 순간은 매번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블랙 메리 포핀스의 서윤미 연출가님. 음. 아,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 작품의 기억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보랏빛 안개로 붙여주셨다고 합니다. 네, 무의식 너머의 기억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블랙이 아니라 보랏빛이다. 뿌연 안개를 걷어내면 분명히 있다라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어쩐지 이 극과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감독님은 과연 어떤 비유를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감독님에게 블랙 메리 포핀스란 이미 답 나왔어요. 저는 뭐죠? 블랙 메리 포핀스는 보라색이다. 너무 따라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게 네네. 이 보라색은 약간 신비로움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정말 알면 알수록 저는 사실 이 작품의 내용을 대충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네. 아주 간질간질해요. 까면 깔수록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아주 신비로운 스토리와 신비로운 배우들이 있는 신비로운 음악이 있는 네. 신비로운 작품입니다. 그러네요. 네, 블랙 메리 포핀즈는 보라색이다. 네. 네, 저는 이렇게 정리가 오늘 딱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규현 씨는 어떠세요? 규현 씨에게 블랙 메리 포핀스랑 저에게 블랙 메리 포핀스란 음. 보랏빛 향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쟁이. 저는 정말 따라쟁입니다. 네. 네, 오늘 블랙 메리 포핀스와 함께한 뮤시즌은 내일 오후 6시에 시즌 앱을 통해서 다시 보기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신 분도 보실 분도 모두 웰컴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스페셜 먼데이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안녕.